어휴 짜증나. 노인네가 매번 찾아와서 반찬을 주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가네. 먹지도 않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혼자 먹던가 하지. 하지 말라니까 더 하는 것 같네. 그때 며느리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랬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세요? 이건 명백히 무단 침입이에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도 그렇죠.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무단 침입이라고 했니? 내가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온다. 기가 막혀서 정말. 너 내가 준 반찬 패대기 치면서 한다는 말이 뭐? 무단 침입. 한때는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시어머니의 심술에 상처받는 며느리가 떠오르는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며느리 살이라는 신조어가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며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졌지만, 시간이 흘러 그 관계는 점차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선자 할머니의 사연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박선자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선자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시집살이가 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과 결혼한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내 시어머니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부터는 며느리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박선자 할머니에게 아들은 소중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인 만큼 며느리와 불화 없이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비위를 맞췄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유독 박선자 할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박선자 할머니는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의 한 시골로 시집을 와 두 부부는 딸기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두 부부는 몇 년 후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 둘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남편은 매우 순박하고 조용했으며 그런 그의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많이 닮아 벌레 한 마리를 잡을 때, 길거리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볼 때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여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을 잘 따랐습니다. 두 아들은 연년생으로 기적적으로도 서울의 대학에 차례로 진학하여 같은 학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아들들을 위해 서울에 있는 방 2칸짜리 전셋집을 구해 주었고, 둘은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듯 이 가족에게도 비극이 닥쳤습니다.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졸음운전을 하던 덤프트럭 운전기사에 의해 덮쳐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전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했던 아들은 3명의 생명을 살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첫째 아들의 죽음이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가족 중 가장 애교가 많은 둘째가 의젓해졌고 누구보다 늠름해져 제법 의지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런 아들의 의로를 받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만큼 둘째가 노력했기에 둘째를 봐서라도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시 공부에 전념한 끝에 2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공무원이 된 지 5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는 첫 만남부터 가족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했고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은솔이라고 합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이 담긴 듯 했고 그녀의 밝은 미소는 모두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며느리에게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4살 때 친엄마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 가족이 형성되었을 때 그녀는 그 가정에서 남동생과 함께 다소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바르게 성장했다고 말했지만 왠지 모를 꺼림칙한 감정이 박선자 할머니의 마음에 곰팡이가 퍼지듯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박선자 할머니는 사람의 됨됨이만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 후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둘은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살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고 할머니 부부는 혼수와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또 결혼 생활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사용하라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며느리 친정은 결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인 지원 또한 없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보내는 것인데 마음이 상했지만 며느리의 사정을 생각해 크게 연연하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했으나 며느리는 할머니의 호의에 언짢은 기분을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손하게 이야기했지만 호의를 거절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준비를 남편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혼수를 사라고 돈을 지원해 주었지만 내심 할머니는 며느리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가전제품을 고를 때 함께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며느리는 자신과 남편이 평일에 가서 고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대신 드레스를 고를 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에 대해서도 친한 친구와 함께 갈 것이라며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괜찮은 척 했죠. 며느리에게 타박을 하면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요즘 도시에서 온 젊은 며느리들은 어른들 눈치를 안 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들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끔 안부 전화를 걸곤 했지만 아들로부터 부모와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자신을 통해 이야기하자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별탈 없이 결혼을 했고 할머니는 그 뒤로 둘째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며느리에게는 거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용건이 없으면 좀처럼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좀 아쉽고 서운하긴 했지만 둘째는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 부부는 결혼 후 2년 반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과 별개로 며느리는 몸이 약한 상태였어. 회사의 과중한 업무와 야근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또한 업무가 바빠져 퇴근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부부는 집에서 주로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산모가 배달음식을 먹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할머니는 아들네 집에 직접 반찬을 해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이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잘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저희가 가지러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갈게요. 아니다.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좀 편하지. 음식은 입에 좀 맞니? 네, 맛있어요. 그런데 다음부턴 반찬 싸다 주지 마세요.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그녀는 어머니의 건강도 염려하며 앞으로는 반찬을 직접 싸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해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전부터 계속 며느리가 은근히 본인을 피하는 것 같아 언짢았습니다만,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죠. 그래서 임산부에게 좋다는 보약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출산 직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은 귀여운 손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녀가 태어난 지 5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해다 주려고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도 반찬 갖다 주러 와? 그래,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 앞으로 퇴근길에 한 번씩 들러서 반찬 가져갈 테니까 집까지 안 와도 돼. 갑자기 왜?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겸사겸사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난 엄마 얼굴 볼 일이 없잖아. 알았지? 아들은 그날 이후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러 직접 반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피곤해 보이더군요. 게다가 저와 남편을 보고 싶어서 왔다더니 아들은 집에 들어가 빨리 애를 봐야 한다며 얼마 머물지도 않고 후다닥 반찬을 싣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집에 가지 않으니 손녀는 물론 며느리도 보지 못했죠. 손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꼭 닮은 것이 꼭 어렸을 때 아들을 다시 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바뀌니? 조금 시끄럽네. 이따가 반찬들을 가지고 너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집이에요. TV 켜놔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이요? 며느리는 좀 당황한 듯이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곧이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오늘 오셔요. 그렇게 며느리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인지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았죠. 아들네 집에 가니 며느리가 외출복 차림으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의아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뵙는 건데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그동안 반찬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능숙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이지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기 때문이었죠. 반찬이 입에 좀 맞았니? 네, 그럼요. 지금까지 먹었던 반찬 중에 가장 맛있던 거요. 너무 맛있어서 살도 좀 찐 것 같아요. 은근히 비위를 맞춰주는 며느리가 싫진 않았습니다. 100%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노력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손녀와 며느리를 보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비록 평소에 연락이 잦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해가 떨어질 때쯤 할머니는 집으로 가려고 현관을 통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둘러 나오다 보니 지갑을 놓고 온 것도 잊은 채로 나왔습니다. 아들 집은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관절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손녀를 돌보고 있는 며느리를 위해 직접 집으로 가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잠이 든 손녀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할머니는 마치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허무하게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이 서린 반찬들을 마치 잡초를 뽑듯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내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있는 힘껏 화풀이를 하듯이 패대기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반찬통을 열고 그 안의 내용물을 과격하게 쏟아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격과 분노가 할머니의 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준비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들이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가꾼 꽃밭이 하루아침에 모두 짓밟혀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할머니의 마음은 깊은 가을 숲속에 홀로 남겨진 듯 비참함과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며느리의 짜증 섞인 한풀이가 들렸습니다. 어휴 짜증나. 노인네가 매번 찾아와서 반찬을 주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가네. 먹지도 않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혼자 먹던가 하지. 하지 말라니까 더 하는 것 같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는 것 같았습니다. 내 정성이 저런 취급을 받아서인지 그동안 상냥하고 착했던 며느리에게 속은 탓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충격과 실망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넋을 넣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랬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세요? 이건 명백히 무단 침입이에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도 그렇죠.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무단 침입이라고 했니? 내가 기가 차서 말이다 안 나온다. 기가 막혀서 정말. 너 내가 준 반찬 패대기 치면서 한다는 말이 뭐? 무단 침입. 너 원래부터 이런 애였니? 어떻게든 우리 아들 앞에서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면서 결혼할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었어. 씩씩 대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할머니는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모두 폭발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말들은 터져나와 허공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른 문제죠. 제가 음식을 버린 건 인정해요. 그런데 어머니도 말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어머님도 잘못한 거 인정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전부터 반찬 주셨는데 저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반찬이었어요. 콩자반, 콩나물, 가자미구이 이런 거 저는 전혀 안 먹어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남편한테 말해서 겨우겨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비밀번호까지. 저 진짜 이렇게 불편하게는 못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집에 올 때마다 먹었던 반찬들이잖아?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한 음식들인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될 것을 이걸 이렇게 패대기 쳐야 속이 후련하냐? 저도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두고 맛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뺨이라도 후려쳐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 상황이 전혀 말이 안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음식을 버리고 되려 시어머니한테 역정내는 며느리라니
너무 화가 났지만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내가 너한테 언제 한 번 싫은 소리 한 적이 있니? 오히려 내가 네 눈치를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싫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니? 농사 짓느라 힘든 와중에도 너 챙기겠다고 계속 반찬에다 날랐더니 음식을 패대기 쳐. 저를 챙기겠다고 하신 거라고요? 끝까지 거짓말 하시네요. 제발 솔직해지세요. 그거 다 어머님 아들 먹이겠다고 하신 거 모를 것 같아요? 뭐, 내 아들 때문이라고? 그럼 내가 너한테 지은 보약도 그렇게 생각하냐? 산모한테 좋다고 한 음식은? 나는 진심으로 네가 잘 되길 빌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잘못 봤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네.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를 내팽겨 치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죠. 성질이나 현관문을 있는 힘껏 닫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고 할머니의 마음도 동시에 닫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처마 밑의 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비참하고 처량한 나뭇잎처럼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마치 가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나무처럼 참고 노력했음에도 결국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장 버거운 존재, 가장 피하고 싶은 잡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손길조차 가지 않은 채 마치 낙엽처럼 쓸모없이 버려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의 얼굴을 본 할아버지는 폭풍우를 감지한 토끼처럼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사건을 모두 털어놓으며 마음속 깊이 숨겨둔 슬픔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이에 대해 불같이 화를 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의 말은 자신의 상처만 더욱 키울 뿐이라며 조용히 그만두자고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 할머니의 마음은 가을이 저물어가는 들판처럼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당장에라도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상처받을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정작 아들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부부간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싸우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아들의 선택이라고요. 노발대발하며 성질내는 것을 할머니가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찜찜하지만 일단 당분간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좋은 방법이 생길 때까지 이 사실을 조용히 묻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선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아직까지도 박선자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둘만의 비밀로 묻어두는 게 좋을까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사소한 댓글 하나도 박선자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